K-드라마, K-팝을 넘어 이제는 K-살림이 전세계 녹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림청은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국에 파견할 청년 인재 11명을 선발하고 22일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올해 사업 발대식을 했다고 밝혔죠. 해외 산림 청년 인재 육성 사업은 산림 분야 해외 직무 체험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산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 시작됐는데요. 지난해까지 총 276명을 선발해 16개국 39개 기업과 기관에 파견했으며 2020년까지 파견된 청년 인재 중 207명이 관련 기업 등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대1의 경쟁을 거쳐 선발된 청년 인재들은 지난 7일 SK임업에 첫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파라과이 등 각국으로 파견돼 산림 현장 경험을 쌓은 뒤 관련 분야 취업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날 발대식에서 솔로몬제도 소재 이건 산업에 파견 예정인 박성진 씨는 한국과는 다른 기후와 환경을 가진 해외 산림 자원을 경험하고 열심히 배워 해외 산림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국내외 산림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산림 분야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기르고 해외 산림 자원 개발과 국제 산림 협력 분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하였죠. 한편 한국은 세계 최대 관광 명소에도 K-산림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관광 명소인 앙코르와트 유적지 인근에 우리나라의 산림 복지시설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2일 산림청은 2019년 한 캄보디아 정상회의와 신남방 정책 성과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 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첫 운영위원회가 화상으로 개최되었는데요. 사업 대상지는 앙코르와트 유적지에서 차로 30분, 시엠립공항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관광권역으로 역사 문화와 산림 휴양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천년 장미목의 대규모 군락지 인근으로 이를 활용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한국의 우수한 산림 복지시설, 조성 기술과 운영 기법을 캄보디아에 전수해 산림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캄보디아의 귀중한 천연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죠. 한편 세계 최대 기업인 구글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K-스타트업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이 비즈니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11월 현재 국내 58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총 4,328억 원의 투자 및 3,059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구글은 6년간 한국에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2021년 4월 신안 스퀘어 브릿지, 인천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스마트시티 엑셀러레이터를 11월에는 스파크랩과 함께 비스타트업 스테이션을 열고 그린테크 엑셀러레이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2 스타트업의 해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테 및 한국 총괄은 아테 지역의 스타트업은 그랩, 위챗 등의 슈퍼앱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고령화 인구를 보이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노인 생활 개선 제품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다. 인도, 한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타트업 허브가 성숙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죠. 특히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파이, 분산금융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으며 구글은 각 나라별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메타버스의 경우 아테 지역은 밀레니얼 세대와 지세대가 제품 구매, 콘텐츠 소비, 게임 플레이 등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모바일에서 보내고 있는 등 시장 발전 가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김 총괄은 전 세계 30억 명의 게이머 중 55% 이상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의 발전은 아테 지역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플랫폼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메타버스 관련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참여 개발사로 띵스플로우, 카타다스 AI, 나인엠 인터랙티브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죠.
분산금융은 블록체인으로 운영되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 영역으로 한국에선 DA그라운드가 디지털 자산 뱅킹을 위한 앱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으로 구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역시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기업과 라이브 커머스에 진출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과 함께 2023년까지 1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파운더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사로 판매자가 구매자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립이 꼽히고 있습니다. 마이크 김 총괄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트렌드지만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가장 많은 호황을 거두고 있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선도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죠.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변화하는 인구 통계, 소비자 기대치,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한 헬스케어 혁신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고령 인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공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헬스테크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헬스테크 관련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참여 개발사 중 한국 기업으로는 구글 성장 아카데미 참여사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케어닥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였죠. 한편 구글은 신생 스타트업들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모든 창업자에게 공평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태 지역의 파운더스 아카데미와 같은 다양성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 구글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이 혁신을 시도하고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